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7화 예고편에서는 한국에 돌아온 혜인은 현우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큰 나머지 그를 회사에서 내보낼 결심을 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매섭게 대합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현우는 혜인의 건강이 걱정되고 혜인의 주위에서 맴도는 은성을 불쾌하고 불길하게 바라봅니다. 현우는 회장인 홍만대도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는 혜인을 둘러싸고 어떤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아무도 몰래 작업을 합니다. 일전에 뚫려진 울타리 사이로 멧돼지에게 습격을 받아 혜인이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우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덫을 놓은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후 아무도 몰래 현장에 있던 CCTV를 정우테크라는 곳에 분석을 맡기며 아주 중요한 것이니 잘 포렌식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백현우의 방을 몰래 잠입했던 은성이 그 명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가 백현우가 맡겨놓은 사고 장소 CCTV를 회수합니다. 그 영상에는 바로 수철의 부인인 다이가 등장하는데요. 그녀는 무슨 일인지 울타리를 뚫어놓고 멧돼지의 먹이를 뿌려놓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현우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예상했던 걸까요? 정우테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친구 김양기에게 그 장소에 가볼 것을 부탁합니다. 친구는 그 가게가 문을 닫았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현우의 반응이 생각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그 가게 앞에 백현우가 자신의 차를 주차해 놓았던 것인데요. 그 차 블랙박스에는 그날의 일이 다 녹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것은 백현우는 이곳에 누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 책상 위에 명함을 둔 건 이곳을 찾아오게 하기 위한 미끼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가 자신의 방에 들어갈 거라는 것까지 모두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성과 다이는 백현우가 쳐놓은 그물에 완전 걸려던 것입니다. 한 가지 추리해보자면 애초 CCTV 영상은 분명 백현우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다이가 등장하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그러나 이는 다이만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고 그의 공범을 찾기 위한 덫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홍범사 또한 탐정사무소를 통해 모슬이의 뒤를 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6화에 모슬이의 엄청난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모슬이가 아니라 오선영이라는 것, 그리고 범죄 이력이 있고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구치소에서 아들까지 출산한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은성과 다혜는 둘 다 보육원 출신인데요. 그리고 모슬이는 현재 홍만대 회장과 30년째 동거 중입니다. 그럼 나이로 봤을 때 은성이 모슬이의 아들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모슬이와 은성의 큰 그림은 홍만대 회장의 작은 돈이 아니라 킨즈그룹을 통째로 먹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현재 홍수철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 완성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 바로 똑똑한 백현우인 거죠. 그래서 백현우의 제거가 급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편 혜인은 독일 암센터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백혈구 수치가 높아져 치료를 지속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너무 기쁜 나머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자 그는 감사 인사는 우리가 아닌 배우자 백현우 씨한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영문을 몰라 당황해하는 혜인에게 홍혜인 씨가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똑똑한 당신 배우자 백현우 씨 덕분이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병원에 찾아와 협박서 약정서에 문구로 협박을 했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정말로 배우자를 치료받게 하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확률상 높지도 않고 쉽지 않은 치료지만 해보기로 결심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혜인은 그제야 백현우의 진심을 오해했음을 알고 진심으로 미안해할 것 같습니다. 7화 예고에서는 급기야 홍만대 회장한테 백현우가 불려가는데요. 역시 돈을 좋아하는 홍만대 회장답습니다. 백현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가 이혼을 하든 말든 관심 없다. 네 보고 네가 차겠다는데 어쩌겠냐. 그러나 이건 용서할 수 없다. 너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나를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 조사를 받게 해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홍만대 회장의 호통에도 흔들림 없이 백현우는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말합니다.
검찰 조사는 회장님을 겨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 범인은 따로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 배우의 주범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만대 회장은 어느새 백현우의 이야기에 신뢰하며 그 배우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시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듣고 있는 이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이 사건의 주범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는 바로 은성입니다. 백현우는 아마도 지금 이 상황 또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만대 회장에게 그 배우가 누군지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이 방도 CCTV, 도청 장치를 체크해 볼 것을 살며시 제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도청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사냥대회 때 멧돼지 습격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홍예인을 타겟으로 한 작업이었다고. 이렇게 말로만 하면 홍 회장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혜인이하고 이혼을 한다는 내놓은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그래서 백현우가 또 준비를 했죠. 독일로 가면서 사고 현장에 CCTV 파일 복원을 맡겨놓았던 정우테크 앞에 세워둔 백현우 차량에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홍만대 회장은 블랙박스 영상의 등장인물을 보고 깜짝 놀랄 텐데요. 저놈 윤은성이가 왜 저기서 나와? 이제야 이 모든 것이 윤은성이 꾸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누군가는 위기에서 기회를 본다고 했던가요? 백현우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서 오히려 홍만대 회장의 든든한 신임을 받는 손주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급해진 건 은성이일 텐데요. 평소 의심이 많은 홍만대 회장은 주변을 다시 되짚으며 의심하기 시작할 테고 은성의 뒷조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